살인자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그리고 저기 또 뭐라고 했죠? 또 장경태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었죠? 장경태 의원이 끼어들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법사위 청문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그 돌아가신 권익위 공무원 네. 그 국장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치권이 명복을 비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애도와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처럼 저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공무원의 순직을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저 법사위는 권익위의 소관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저 청문회는 무슨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김영철 검사를 불러서 그 탄핵소추 사유 여부를 따지자고 청문회를 연 건데 그 권익위 공무원의 순직은 청문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청문회 안건도 아닌데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저 발언을 일부러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그 발언의 시점과 상황을 볼 때 대단히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왜냐?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현희 의원이 그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5등까지 5등.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6등이에요. 맞습니다. 6등이고 지금 5등하고 0.02% 차이입니다. 누적 득표가. 그래서 이게 사실 전현희 의원이 이 발언에 예고편이 한 번 있었어요. 8월 9일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윤석열 정권이 살인 정권이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반향이 별로 없었고 본인 전당대회에도 별로 득을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있고 ARS 투표가 있고 대의원 투표를 해요. 주말에 발표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치적 조바심이 나서 저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례가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3등이 누구냐면 김병주 의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줄곧 1위를 달려왔던 정봉주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 지금 2등이잖아요. 별로 차이도 안 나는 3등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7월 2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한 달 전 논평을 가져와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 막말해요. 여기 지금 호준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 한 달 전 논평이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해명해드릴게요. 왜 해명을 대신해요? 본인이 있는데. 아니 아무튼 네. 그 한 달 전 논평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던 거예요. 반박 논평도 안 나오고 그랬었던 걸 가지고 와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고 대정부 질문 싹 다 파행을 빚었는데 김병주 의원 본인은 강성당원들한테 인지도와 호감도가 올라가서 지금 3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매우 규탄받아야 될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 그리고 강승규 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무원 돌아가셨잖아요. 이 공무원 돌아가신 그 상가에 강승규 의원하고 성일종 전 사무총장하고 조문을 갔었대요. 조문을 갔었는데 전현희 의원이 왔더래요. 왔는데 조문을 하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이 그 자리에서 강승규 의원하고 저 성일종 의원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전현희를 죽이기로 했냐 뭐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유족들이 있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공무원이 돌아가셔서 유족들이 정말 마음 아픈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자기가 깜짝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현희 의원의 어제 그 발언도 지금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점점 저런 식의 고성과 막말과 이런 것이 국회의 스탠다드가 되고 민주당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는 게 저게 어쩌다 한 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일관되잖아요. 정청래, 최민희, 그다음에 좀 전에 봤었던
그 노종면 의원, 그다음에 뭐 이 전현희 의원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첫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저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외곽에 있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과방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MBC를 자신들이 계속 수중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MBC가 이제 중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안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노조도 있고요. 여러 이제 언론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이제 그 뭐 전투력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 그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장악하게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저걸 다 보면서 저걸 이제 배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전범 같은 건데 정치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대신해서 우리 정치권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예. 네, 전현희 의원이 저는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어요. 정말 그 부분에 저는 이거를 좀 네. 얘기를 꼭 해야 되겠는 게 네. 그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그 권익위에 어떤 질의가 들어갔었냐면 그 2019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그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네. 대해서 권익위가 입장 표명을 거부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자, 그게 전현희 권익위원장 재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공무원이 순직을 하면은 그 생명의 가치에 차등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 네, 그때 그 권익위가 또 유권 해석을 거부했잖아요. 맞아요. 유권 해석을 거부했는데 이건 우리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했어요. 네.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그 서해 공무원 그 살해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익위는 유권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뭐 내가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뭐 감춰라라고 했던가요?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네. 고발도 들어갔는데 네. 자 그러면은 감춰라가 아니고 네. 못 받은 걸로. 못 받은 걸로 해라. 그래서 전현희 의원은 본인이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권익위 공무원 이 순직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런 정치를 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의 전현희 의원은 그러면 그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발언들을 해왔고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가 본인이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실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주변에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죽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솔직히 다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낸 게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들의 이제 정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는 것이고 저런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갑질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에요. 저희도 다 잠재적인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안타깝게도 그 돌아가신 그 국장님도 국회에 나가서 그분이 이제 이재명 헬기 이송 사건도 담당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랬다는 사실이 이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본인들이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분이 안타까운 그런 그 비극 앞에서 우리한테 돌아볼 게 없었나 우리가 그랬었지 그걸 기억하는 게 인지상정인 건데 그냥 정쟁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보니까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말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뭐 연금을 박탈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특정 공무원을 딱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뭐 제대로 무슨 뭐 조사라든가 무엇을 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연금을 박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공무원을 압박한 행위 아닙니까? 그 헬기송 사건의 그 권익위의 이제 그 판단이 나왔을 때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이제 소방 그 실무자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한 일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정 청탁한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뭐 전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정청래 그 당시에 그 기자들 앞에서 수술은 목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수술 잘하는 데 가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렇었죠. 근데 그러면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거를 가족들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그걸 이송시킨 거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얼마나 본인은 그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일입니다.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상대만 악마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